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3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보니까 묘한 기사가 나왔더군요. 문 대통령 활용법, 민주당의 딜레마. 그러니까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딜레마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그것도 친여 매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경향신문에서 쓴 겁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지금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고민이 깊다. 뭐 여론조사는 뭐 이미 거의 이제 더블 스코어 차이로 차이가 벌어졌고요. 물론 이것이 뭐 전체적인 흐름을 만든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 뭐 그것이 선거 결과까지 이어진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차피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많이 있죠. 거기다가 여권 지지층은 아마 이번 사전선거, 사전투표 거기에 대거 나갈 것이 지금 확실시되기 때문에 초반에 현장 투표함을 열고 거기서 뭐 이겼다 이런다고 해서 나중에 또 사전 투표함 열 때 그러면 과연 그게 뒤집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뭐 이래서 이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이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투표율과 조직력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개표함을 열 때까지 아마 긴장을 늦추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박영선 후보 측은 지금 뭐 여론조사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압도적인 오세훈 후보의 승리를 점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뭔가 기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댈 곳이 없다. 뭐 이것을 경향신문이 보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이제 진퇴양난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함께 떨어졌죠. 뭐 30%대 초반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언급하면 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겁니다. 가깝게 얘기해서 엊그제죠. TV토론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아시죠? 박영선 후보가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뭐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 그러면서 내가 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공주도 정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있죠. 자기네들은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공주도. 그런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나 또는 지금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은 민간주도입니다. 뭐가 맞습니까? 저는 뭐 민간주도가, 왜냐하면 공공주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주도는 결국 뭐 LH든 SH든 뭐 이런 데가 개발하거나 뭐 그러는데 LH 또는 SH가 지은 아파트 살아보신 분 계시죠? 제가 지금 LH가 지은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물론 저는 뭐 저희 집은 있습니다. 그런데 집 전세 주고 이제 거기에 가서 살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살고 있던, 그 L 아파트인데 그 L 아파트보다 이게 훨씬 더 부실하게 지어졌습니다. 물론 거기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을 들어보면 과연 공공주도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명백하게 거의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돌아다녀가면서. 또 공공주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금 뭐 공공주도가 정부가 땅을 사서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분양가를 낮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SH나 LH가 또 얼마만큼의 빚을 져야 됩니까? 지금도 수백조 원, 뭐 100조 원대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몇백조 원을 빚을 져도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에 정말 빈틈이 너무나 많다. 근데 그 부분을 계속 옹호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박영선 후보가 지금에 와서는 공공주도, 그거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은 내가 따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TV 토론 같은 데서 나왔다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도 어정쩡합니다. 어정쩡.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는 얘기는 지금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제가 한국일보를 보니까 거기는 또 이런 통계를 냈더군요. 3월 8일부터 3월 19일까지 김태년
그러니까 대표 권한대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퇴한 이후부터 3월 19일까지를 통계를 냈는데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이런 표현을 쓴 것을 아마 3번 모양입니다. 한국일보가 딱 2번이었다. 2번이었다. 아니 거의 안 썼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2번도 문재인 정부를 지키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 이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논란이 한참 있었죠. 그 사저 논란을 방어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거론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거론한 거는 집권당의 대표 권한대행 입에서 한 번도 나온 게 없는 겁니다.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이거를 한국일보가 통계로 냈더군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찾아보니까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느냐? 보니까 1월 24일 날 나왔더군요. 1월 24일이 언제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표를 내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박영선 후보가, 그때는 후보는 아니었지만 후보가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서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립니다. 아부죠, 아부. 자,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신이다. 많이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뭐냐? 이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안팎, 그러니까 국정수행 지지율이 40% 안팎을 오르내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일단 문 대통령의 지지라고 하는 40% 정도의 그 지지를 일단 확보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플러스 알파 이 정도만 하면 나는 당선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보유국, 그래서 많은 비판과 함께 또 친문에서 찬사를 받았죠. 아마 그때까지는 성공하는 듯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2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은 문재인 보유국은커녕 문재인 대통령 이름 석자를 박영선 후보 공보물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 또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박영선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는 식의 메시지가 없다. 그것도 선거 공보물을 다 찾아본 모양이죠. 없다. 거기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나온 작은 한쪽 페이지가 있는데 그걸 찾아봤더니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보다는 박영선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에 활동했던 사진이 더 크게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더 결정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보다는 박영선 후보가 강경화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찍은 사진이 더 크다. 이건 무슨 얘기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한 장도 안 쓸 수는 없고 쓰긴 썼는데 조그맣게 안 보이게 썼다. 이거는 이번 선거에서 문 대통령을 지우고 싶다. 이런 얘기라고 보여지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왜 그러겠느냐?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만큼 떨어졌고 지금 문 대통령 얘기를 꺼내면 꺼낼수록 나한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종의 감탄고토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2달 만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문재인 보유국에서 갑자기 문재인 보유국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뭐 그게 꼭 뭐 박영선 후보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정치판의 일반적인 현상이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던 그 민주당 후보가 이제 2달 정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을 싹 지웠다. 이런 얘기가 갖는 의미, 이거는 이번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함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 그 보궐선거는요, 어찌 보면 박원순, 오거돈 이런 사람들이 저질렀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심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에 따르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죄를 안고 출발했지만 아마 박영선 후보는 그래도 본인의 개인 경쟁력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떤 지지율 뭐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극복할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으로 출마를 했을 텐데 LH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다음에 누적된 여러 가지의 그 어떤 정부의 무능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되면서 도저히 지금 감당불능의 사태로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자, 문 대통령 지키자고 하기는 표가 떨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문 대통령을 아주 거론하지 않고는 또 친문표가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경향신문이 딜레마라고 쓴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딜레마가 결국 이번 선거의 양상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선거의 흐름을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것이 그러면 만약에 선거에서 패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또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에서 집권당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손절할 가능성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각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 출당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더라. 뭐 제가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없더라. 그 당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아니까. 다만 정말 일각에서 당 일각에서 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결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주장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건 책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출당론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성급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것은 아마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 서울, 부산에서 연속으로 계속해서 진다면 민주당이 그렇다면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불가피할 것이고 제가 볼 때 그 선봉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을 친문들도 매우 경계하면서 지금 이재명 지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물론 4월 7일 보궐선거 뭐 패한 이후에 곧바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아마 그건 시간 문제일 뿐이고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본인의 대선 전략을 세워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집권당은 정말 깨지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이번 보궐선거의 승패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패하고 난 뒤 집권당의 운명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그 집권당에서 가장 많은 지지율을 그래도 보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그 예상되는 갈등 이것이 더 볼만한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보궐선거 이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